쌤, 혹시 이런 고민 저만 해요? 제가 컨설팅하면서 정말 많은 멘티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뭐 자기 나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너는 티어가 너무 없어서 이 직무를 계속 해야 될지 고민이다.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실 여러분만 하시는 고민이 아니에요. 취준하시는 분들 고민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취업 시장의 되게 특이한 성격 중에 하나가 정보가 엄청 비대칭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은 극심한데 이 투명하게 정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취준하는 게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벅찬 이유가 제가 볼 땐 이 부분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막한 거죠. 어떻게 뭐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를 느낀 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 하나는 첫 번째는 쌤, 제 나이가 좀 너무 많은 것 같다. 좀 나이가 많이 중요할까요? 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24살도 자기 나이를 걱정하고요. 29도 자기 나이를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릴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건 확실히 있는데 근데 또 취업하는 멘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25이 제일 막내인 경우가 많아요. 여자분들 기준으로요. 그래서 제일 많은 입사 나이대가 27, 8, 그리고 이제 남자는 요즘 29쯤이 제일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아직 취업을 못했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을 했던 데이터를 봤을 때는 28을 좀 기점으로 더 빡세게 하실 필요는 있다. 근데 그 전부터 막, 너 왜 이렇게 취업 안 되지? 하면서 좀 들들 볶으면서까지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취준을 하실 필요는 없다. 제 의견입니다. 지금 내가 뭐 24이다, 3이다. 그럼 너무 걱정할 게 없다는 말인 거예요. 어차피 이제 중고 신입도 만만찮게 요즘 많기 때문에 30줄 정도까지는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직무를 좀 넓혀서 지원을 해봐야 될까?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을 해드리면은 산업은 여러 개를 염두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개라는 게 막 무한정 넓혀라는 아니고 한 최소 한 2개 정도? 그런데 직무는 너무 크게 이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재무나 회계 직군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영업관리 이렇게 쓰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한 전략이라는 거죠. 이 직무 전환에 드는 에너지, 직무를 다시 내가 이해를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에너지가 전 좀 낭비가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만약에 운이 좋게 붙었다고 해도 본인이 붙은 직무에 만족을 못하고 계속 이직을 해야 되나? 중고신입으로 또 한 번 도전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직무를 넓혔다가 좀 막상 입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거 계속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는 멘티들을 좀 꽤 많이 봤었어요. 근데 대신에 준비하던 직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재무나 회계의 유사 직군이라면 IR이나 경영기획처럼 핵심 스킬,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능력, 이거를 유사하게 쓸 수 있는 직군을 넓혀서 더 다양한 폭으로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직무의 폭은 너무 극단적으로 넓히지 마시고 대신 산업을 좀 유연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산업을 고정픽으로 두고 그 산업을 무조건 가고 싶어서 직무를 이렇게 여러 개 난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최악의 전략인 것 같아요. 합격 확률이 좀 수직으로 떨어지는 요즘 특히 직무 적합성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시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자소서 트렌드를 하나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자소서를 쓰실 때 글만 잘 쓰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면접까지 염두를 하고 쓰셔야 돼요. 첨삭하면서 최근 1년 동안 인성문화,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게 급증했다는 걸 제가 느껴요. 왜일 것 같으세요? 왜일까? 인성문항 쓸 때 지원동기 문항이나 아니면 직무 적합성 문항 쓰듯이 GPT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써줄 수 있을까요? AI가 쓴 문항을 거의 그대로 내서 복붙해서 낸 지원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이제 멘티분들 자소서를 첨삭하려고 받아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100% GPT를 사용을 해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아니다 그런 가치 판단적인 거를 떠나가지고 당연히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는 GPT 안 쓰고도 본인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서술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역량이 있는 친구를 뽑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프롬프트로 너무 손쉽게 쓰면은 티가 나는
그런 문항들을 좀 앞으로 계속 좀 더 많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입사를 해서 일을 해보니까 퇴사를 너무 빨리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좀 인성적인 이슈가 있다던가 하는 게 발생하는 경우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뭐 인사팀 현직자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사실 면접에서는 잘 알 수가 없다. 면접에서는 잘 모르다가 일을 시켜보니까 소위 말해서 좀 패급 수준인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일정 수준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성 문항을 자소서에 늘리고 인적성이랑 이제 면접에서 2번, 3번 크로스 체크, 그러니까 스크리닝을 좀 더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심해지는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면접을 염두하고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내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자소서 속에 문항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인적성에서 일치도를 다 검증을 해요. 특히 큰 기업들일수록. 오늘 영상에서 최근에 멘티분들이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는 질문들, 그리고 제가 이제 첨삭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제 간단하게 풀어봤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가 좀 답변을 해드렸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자유롭게 본인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